성형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네. 이 미국의 돈 많은 이제 레이디, 네. 젊은 여성들이 이 성형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시죠? 네? 성형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 아, 미국의 최고의 레이디들이, 예, 부자들이. 네. 싱가포르 이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큐바나 브라질. 아, 쿠바를 일단, 갑니까? 예, 햇살이 잘 들고 공기가 깨끗한 곳. 그리고 인류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 곳. 네. 이 쿠바가 의술이 아주 대단하죠. 큐바나 이 브라질에서 원래 성형의- 쿠바가 아니고 큐바입니까? 예, 성형 큐바? 예, 발음을 그쪽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큐바로? 예, 네. 성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들입니다. 의사들이. 아, 큐바에서? 예, 큐바에 가서 이제 개업을 하죠. 네. 그 섬 같은 데서 네. 공기 아주 맑은 곳에서 이 007, 007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가서 성형을 하면 처음에 견적을 뽑아서 전신을 성형을 해요. 전신을. 전신? 예, 전신을 성형을 하죠. 심지어 신장도 차이가 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JF 케네디 공항에 입국을 하면 도저히 몰라보죠. 네. 완전히 다르니까. 네. 여권 사진과 완전히 다르고 신장조차도 다르니까. 네. 그래서 지문 검색을 합니다. 예,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늘 이제 제주도를 성령의 섬으로 만들자. 제주도에는 1년 365일 동안 햇살이 깨끗하게 드는 날이 한 7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제주도를 성령섬으로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거기 그 기후도 아주 그 변화가 심하지만 공기가 그렇게 맑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성령섬으로 만들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의료 수입, 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굉장히 늘지 않겠느냐. 브라질이나 큐바처럼. 네. 예, 의학 기술도 또 그만큼 발전하고 이 압구정동이나 강남 압구정동이나 뭐 이런 서울 그 또 요번에 영종도 가까이에 또 뭐 의료 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데보다는 제주도 같은 데를 면세섬으로 만들고 성형섬, 의료섬으로 만들고 또 외국 대학교 분교를 유치를 하고 예,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방금 이 키워드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송골매. 자, 네, 송골매. 예, 이 참, 우리 무인기 근데 이름을. 우리가요, 그 의술, 이쪽 의학 쪽으로 더 개방해야 돼요, 병원. 우리나라 나는- 의사들이 최고로 예, 똑똑하지 예, 않습니까? 저는 우리 그 건강보험제도. 나 개방해야 돼요, 이거.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처음에 설계되었을 때부터. 의료시장 예, 개방해야 이 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서구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특히 영국처럼 NHS, 그러니까 무상 의료 시스템을 지금 후퇴를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국의 제도를 지금 벤치마킹을 하자. 이래서 만들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연구 중이고,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막상 이게 하향 평준화가 심각합니다. 단적으로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심사평가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처방에 따른 비용을 의사가 물어내야 됩니다. 환자로 왔잖아요. 내가 이 약이 이 환자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그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약을 이제 약국에 가서 사서 그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복용을 다 했습니다. 근데 심평원에서 보고 왜 이렇게 비싼 약을 처방을 했느냐. 이건 과잉 처방이다. 예컨대. 이렇게 되면 그럼 평가를 내려버리면 그 약값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먹은 환자가 토해내는 거 아니고 처방을 한 의사가 토해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의사들이 애초에 그런 이 처방을 할 생각을 하지를 않죠.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 참 이거 보면 왜 불합리합니까? 좀 합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요. 과잉 처방을 안 하죠, 의사. 지금 건강보험에서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네. 오늘 이 작심하고 뭐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예정에도 없는데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그다음에 국민연금보험 네. 뭐 이런 거 해서 참 일자리 창출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보험공단에 소속돼 있는. 예, 이거요. 이 정돈 좀 해야 됩니다. 그 비싼 그 보험료 받고 이래서 이것으로 이 시골에
한 가봤어요. 건물들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전부 다 이런 보험공단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빌딩. 첫째, 두 번째를 다투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를 많이 비싼 세를 예. 주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이 국민연금은 유럽의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그 사회 민주주의 하는 영국이나 독일, 그때 사민주의 때 다 그 만들었던 거거든요. 영국 같으면 1943년에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 보험이 가동이 됐는데 영국에는 적어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안 낸다 해서, 연금보험을 안 낸다 해서 집을 근데 차업을 한다거나 자동차를 뭐 빼앗아서 경매를 붙이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 이게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받고 적게 낸 사람이 많이 받는 소득 재분배 구조입니다. 세금만 네, 몇 번 예, 얘기하셨죠. 예, 세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 재분배 예, 그래서 역할을 안 내면 집을 압류를 해버리거든요. 경매를 붙여버리잖아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부담률은 20%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합하면 27.6%나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실질 세금 부담률이 네. 이런 걸 정확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예컨대 하위 소득층에서 부자들이 저렇게 많이 내는구나 알고 이 부자들 대대로 인수를 하지를 않죠. 부자들도 그만큼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이해를 시켜주려면 정부가 이런 걸 항상 공개를 해줘야죠. 왜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이번만 하더라도 국민소득이 24,000불, 1인당 국민소득 24,000불 하다가 느닷없이 26,200불로 올라버렸습니다. 이 추계 방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든 어디든 간에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추계 방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26,000불이 됐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국가 부채 문제만 하더라도 네. 어제 이렇게 다 쏟아졌잖아요. 그 국가 부채가 예컨대 정부가 재작년 말에 443조고 작년이 최소한 480조가 된다. 네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최소한 100조가 된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거 다 합해갖고 483조밖에 안 된다. 그럼 추계 방법이 바뀌었으면 국민에 왜 대한 이렇게 들었는지. 네, 그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 그리고 줄었는지. 이 충당 채무의 충당 채무를 600조를 잡아갖고 네. 1117조다. 응? 참 이게 부채 나는 줄이고 우리 국민소득 예. 올리고 이게 왜 이렇게 예. 됐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 관료들이 첫 번째 서비스가 뭡니까? 국민들에게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정직해야죠. 가르쳐주고 정직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늘 오해를 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